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가정부에 분담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올해까지 6,044억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경제난을 호소하며 분담금을 10%로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분담금을 줄이는 게 어려울 경우 KFX 현지 생산시설 건설과 50억 달러어치 처관을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아직 기존 계약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분담금 문제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인도네시아가 경제난보다 KFX 사업에서 자신들이 체결한 조건이 불리하다며 뒤늦게 한국에 유리하게 협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만약 인도네시아가 요구한 대로 분담금 지분을 낮추면 정부와 국내 업체 분담금을 번 수천억 원을 다른 방식으로 메워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를 빼고 독자 개발로 가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 새로운 의견이 등장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내쫓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가자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술력이 좋고 자본도 풍부하기 때문에 합작을 하면 원원 전략이 될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KFX에서 A사 레이더를 만들 때 이스라엘과 협력해 큰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AESA 레이더는 주요 부품 4개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서 레이더 처리 장치와 송수신 장치는 이스라엘 엘타 사이 것을 도입했고, 나머지 2개인 안테나와 전원 공급 장치를 우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든 안테나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 이스라엘 기술과 우리 기술이 함께 만든 국산 A사 레이더의 성능이 대단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스라엘산 A사 레이더에 비해 크기, 기능은 물론 전력 소모, 발열 문제 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업체는 국산 A사 레이더에 자사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기술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수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이스라엘은 기술적인 파트너로 새로운 개발을 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KFX에서도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함께 기술 개발과 업그레이드를 하고 생산 및 판매는 한국이 맡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산업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은 자국 기술 부분에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각종 미사일과 폭탄 등 무기와 관련된 제휴에도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술과 자본도 없고 기본적인 신뢰조차 지키지 않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미국 군사잡지는 한때 이스라엘의 지형 추적 레이더를 채용한 한국의 KFX는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교도가 많은 나라에 수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거의 보도를 보고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아예 인도네시아 수출을 하지 말고 본때를 보여주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출고식 초청장을 전달했고, 최근 인도네시아 측은 프라보위 국방장관의 참석을 알려왔습니다.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대표이사 사장은 KFX 전투기 출고 행사 롤아웃은 전 세계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출고식에 참석하지 많을 것이라고 했던 프라보위 국방장관이 참석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에서 물러서지 많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2024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프라보위는 지지율이 단연 1위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조코위에 이어 프라보위는 무려 44%나 득표하며 아깝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 예상 후보랑 25%나 차이가 나면서 차기 대통령은 프라보위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보워는 분담금을 안 주려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네시아는 더욱 다루기가 힘들 것이란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프라보위가 독재자 기질이 있다고 지적하며 친중적인 성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프라보원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국 관련 모든 교류를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고 하며, 지금 국방 분야에서 한국을 고깝게 보지 않는데 민간 교류도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정적인 조코위 대통령의 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반대질하며 반환으로 보이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많은 무기 체계를 한국산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던 이번 KF-X 출고식 이후 인도네시아는 예정대로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인내력도 한계에 달할 것이라 전망입니다. 이번에 KF-X가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고 한국이 해낼 수 없을 거란 장담에도 이를 뚫고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낸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산화 65%라는 수치에 숨겨있는 효율성입니다. 처음부터 한국은 100%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부터 각종 미사일과 자주포까지 한국 무기 기술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데는 경제성이 높지 않은 부분은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부품을 구입해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외국 기술을 도입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입 후 국산화를 위해서 꾸준히 개발해 국산화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무기를 파는 동안 일본이 경쟁력 있는 무기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국산화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일본의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 구조, 기업의 낮은 방산 전업도 국제적 고립은 세계적인 무기를 만드는 데 장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경공격기 FA-50은 부품 중에 외국산이 많아 핵심 장비 수리는 외국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을 개조한 것으로 완벽한 국산화로 부르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우리 시설의 항공기 장비를 완전 분해해 수라 복구하는 핵심 부품 창정비 사업을 도입한 지 4년 뒤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최초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협력을 받은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독자 기술로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이번 KF-X에서도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KF-X의 국산화율이 65%라니까 100%가 아니면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지 않나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를 사용하는데 현재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레셋 위트LI PNW, 롤스로이스 등 세 곳이 틀어쥐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국가 차원에서 거액의 자본을 투입하고 연구의 기술 표준을 만든 곳들이어서 다른 나라들은 추월은커녕 추격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회사의 엔진을 먼저 들여오고 이를 토대로 놀라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KF-X 엔진의 부품 국산화율이 39%로 올라가며 앞으로 10년 안에 자체 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오래전부터 핵심 부품을 뜯어보고 조립하면서 기술을 이어왔고 전투기 엔진 등 중요한 기술들을 밤낮 없이 40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결국 먼저 선진 기술을 도입했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엑시스-1 그리고 KF-X는 록히드 마틴도 부러워한 한국의 최첨단 자동 조립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2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으로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이고 최종 조립 단계에서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을 사용해 엑시스 사람이 작업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시간도 80%나 단축시켰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1000대도 뚝딱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에서도 처음에는 외국의 기술을 배우고이며 도입하기도 했지만 순식간에 우리 기술로 더 대단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KF-X에서도 한국은 선진 기술을 도입해 더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